자, 안녕하십니까. 식품화학을 담당한 김석원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12강, 자, 단백질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는데, 자, 페이지 122쪽을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특히 아미노산의 성질을, 자, 단백질의 단위체, 기본 단위체인 아미노산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죠. 특히 이제 양성 전해질, 이쪽이 중요한 거고, 과학적 성질이 있고, 용해성을 한번 이제 가봅시다, 여러분. 용해성은. 자, 물에 대한 용해성으로 가는데 보통 1번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는 우리가 배웠었죠. 탄소 중심으로서 알킬기 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친유성을 띈다고 했죠. 자, 무극성 쪽입니다. 되게 무극성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카르복시기 그 다음에 우리가 아미노기가 있죠. 자, 요 실질적으로 요게 이제 탄소가 바로 COH에 붙은 탄소에서 한 칸 더 다음에 붙은 거는 알파 아미노산, 베타 아미노산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요것들이 이제 뭡니까? 수용성이죠, 여러분. 친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용성, 물하고 친한 부분. 그래서 여기 이제 극성을 띠는 것이죠. 전하를 띠기도 하죠, 이쪽 부분이, 여러분. 그래서 물 알칼리 묽은산에 잘 녹는다. 요것 때문이죠, 여러분. 카르복시기와 아미노기 때문에 자, 물 알칼리 묽은산에 잘 녹고 그 다음에 비극성 용매에는 잘 녹지 않는다. 그 다음에 티로신하고 시스테인이라고 하죠. 시스틴은 물에 녹기 어렵다는 게 나와 있고 프롤린, 그다음 하이드록시 프롤린 같은 경우 알코올에 잘 녹는다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용해성 중에서 1번 같은 경우는 물 알칼리 산에 잘 녹는다. 여러분, 이런 부분의 특징은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얘가 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염기의 특징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에 들어가면 이 염기 특성인 아미노기하고 반응을 해서 자, 중화 반응 쪽을 일으켜서 녹기도 하고 그 다음 염기에 넣었을 때는 이 카르복식이 산의 특징을 가진 쪽과 우리가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체크하시고 요것만 반드시 체크합시다. 물 알칼리 산에 잘 녹는다. 이런 부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해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리성 해가지고 맛이라고 나와 있죠. 맛. 보통 단백질 자체는 우리가 무미지만은 아미노산은 특유의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미성, 고미성, 지미성, 산미성이 있다는데 이것들은 뭐 안 외우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미노산의 화학적 반응이 있죠. 아미노산의 화학적 반응을 보시면 여러분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테르 및 아마이드 반응이 있는데 아미드 반응이라고 하죠. 에스테르 아미드 반응. 굳이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시자면은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아미노산이 암모니아와 쉽게 반응하지는 않지만은 카르복시기 쪽이 알코올과 에스테르 결합. 어느 경우냐면은 이쪽이 이제 보통 자, 알코올이죠, 보통. 뭐 OH기가 있는 C2H5에 요 부분 요거하고 에스테르 반응을 하게 되면은 물이 빠져나가면서 CO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자, 암모니아와 반응해서 자, 저 에스테르 부분은 또 암모니아와 반응해서 아미드를 형성한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123쪽에 보시면 에스테르 및 아미드 형성이라고 그 그림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과잉의 암모니아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아미노산의 카르복시기가 에탄올과 반응해가지고 에스테르 결합을 이룬 후에 과잉의 암모니아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아마이드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미드 결합을 볼 수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은 여기다 밑줄을 칩시다. 펩티드 결합을 2개 이상. 보통 펩티드 결합은 아미드 결합에 해당합니다. 뭐 해서 보통 펩티드 결합하면은 CO NH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요게 이제 펩티드 결합부인데 자,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고 O와 H 사이에서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저런 게 2개 이상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칼리성 구리이온과 반응해서 청자색, 착염, 보통 이거 우리가 뷰렛 반응이라고 하죠. 단백질 검출 반응에 이용한다. 뷰렛 반응이 뭡니까? 단백질이냐 아니냐. 그래서 2개 이상의 펩티드 결합을 했을 때 단백질 검출 반응입니다, 여러분. 뷰렛 반응. 거기다 밑줄 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르복실 그룹 제거 반응이라고 했는데 아민 형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카르복실 그룹 제거 반응인데 아민 형성 반응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미노산은 수산화발륨과 같이 가열을 하게 되면 카르복시기가 떨어져 나가고 아민이 형성된다. 보통 이 아민이라는 건 뭐냐면은 NH3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돼서 NH3 아민 형성이라고 했는데, 뭐 간단하게 이 구조를 보시자면, 그리고 니은에는 히스티딘이 히스타민이라고 알러지 증상을 일으키죠, 여러분. 히스티딘이 히스타민 알러지 증상인데 123쪽을 보시면 카르복실 그룹 제거 반응, 아민 형성 반응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 이 아미노산 자체에서 수산화바륨을 함께 넣어가지고 가열을 하게 되면 NH2, 그러니까 NH3는 암모니아고 NH2죠, 아민이죠. 자, NH2 아민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아질산과의 반응. 아질산과의 반응 해가지고 탈아미노 반응이 있죠. 말 그대로 여기 이제 탈아미노라는 건 아미노계 NH2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아미노 반응 해가지고 탈아미노 반응을 보시면은 여러분, 자 봅시다. 자, 알파아미노 에이시드, 알파아미노산의 아미노기는, 자, 요 알파아미노산의 아미노기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C가 있고 카르복시기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것이 이제, 자, 이산화질소, 뭐 HNO2죠, 보통 요거와. 자, 아질산과 반응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질소가스를 정량적으로 생성한다 나와 있죠. 이 반응은 정량적이므로 아미노산, 펩티드, 단백질 등의 알파 아미노기의 측정에 이용되는, 자, 반슬라이크법이라고 했는데, 반슬라이크법은 아민의 정량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민의 아미노기는 아질산과 반응해서 당량의 질소가스를 생성합니다. 질소가스를 생성하기 때문인데, 결국은 뭐냐? 반슬라이크법 했을 때는, 자, 요것들이 이제 우리가 아미노기하고 아질산 요것이 반응해서 다량의 질소가스를 생성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민의 정량법 측정, 아미노기 정량법 측정에 이용한다. 그 다음에 되고 있으며, 이미노에시드라고 했는데, 이미노산 같은 경우는 OH를 포함하고 있는 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과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뭐 그림 구조를 보시면 124쪽을 봅시다. 거기에 아질산과의 반응이 나와 있죠. 했을 때, 자, 카르복시 쪽이랑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량의 질소를 생성한다. 그렇게 한번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지 이제 그 구조식이다 이런 건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23쪽 봅시다. 또 닌히드린 반응이라고 나와 있죠. 자, 또 하나의 화학적인 반응은 닌히드린 반응 해가지고 원리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아미노산은 산화제인 닌히드린과 반응해서 하이드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암모니아, 탄산가스, 알데히드기를 생성한다. 그 다음에 이때 생성된 암모니아는, 자, 바로 여기죠. 산화형 및 환원형 닌히드린과 반응해서 570나노미터 파장의 흑강도, 그러니까 570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갖다가 흡수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흑강도를 갖는 청자색 화합물을 만든다 해가지고, 그 뒤편에 보시면 124쪽에도 그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니은에 여기 한번 체크하십시오. 이 반응은 아미노산의 정성 또는 정량에 널리 이용한다. 닌히드린 반응은 아미노산의 정성, 정량에 널리 이용한다. 밑줄을 치시고, 아질산과의 반응, 타아미노 반응은 뭡니까? 아민의 정량법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아민 정량법. 그만큼 얼만큼 많이 존재하는지, 그죠? 양적으로 우리가 그걸 측정하는 방법이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다이니트로 플루오르벤젠과의 반응이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FDNB라는 거는 보통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반응해서 다이니트로 플루오르벤젠은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반응해서 황색의 다이니트로 페닐아미노산을 생성한다고 나와있죠. 그래서 DNFB 폴리펩타이드, 그 다음에 N-말단 아미노기와도 반응하므로 단백질 N-말단 아미노산 분석에 이용한다. 마지막에 나와있죠. 단백질 N-말단 아미노산 분석에 이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4쪽에 다이니트로 플루오르벤젠이라는 그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그 아미노산이고, 그 다음에 NO2 이산화질소, 그러니까 뭐냐면 NO2기, 그게 이제 니트로기죠. 니트로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다이니트로라고 하고, 플루오린이 결합해가지고 다이니트로 플루오르벤젠이라고 하는데, 요것과 반응해가지고 우리가 말 그대로
다이니트로 페닐아미노산이 생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화학 반응의 종류는 몇 가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아미노산 정량 정성법 또는 아민의 정량법에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외선 흡수를 봅시다. 보통 티로신, 트립토판, 그 다음에 페닐알라닌과 같은 방향족 아미노산이죠, 주로. 그러니까 방향족 아미노산이라는 건 보통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벤젠, 그 육각형의 벤젠의 유도체인 요런 벤젠고리 C6H6 요런 부분인데, 요런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걸 방향족 우리가 아미노산이라는데, 자외선을 흡수해서 광분해되기 쉽다. 그래서 방향족 아미노산은 자외선을 흡수해서 분해되기 쉽다. 거기다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봅시다. 알데히드와의 반응 있죠? 알데히드와의 반응. 그래가지고 알데히드 되어 있는데, 아미노산의 알파 아미노기는 알데히드기와 축합하여 시프 연기를 만드는데, 이 반응은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마이야르 반응의 첫 단계다.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식품위생학의 화학에서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으니까 문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아미노산의 화학적 성질에서는 1번 에스테르 및 아마이드 반응, 그 다음에 아민 형성, 그 다음에 요 원리 닌히드린 반응, 이렇게만 체크하시고 요 원리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자, 124쪽을 가봅시다, 여러분. 124쪽을 보시면 단백질의 종류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화학적 분류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1번 해가지고 요 개념 원리를 한번 보시자면은, 자, 여기서 수백 수천 개의 아미노산이 밑줄 칩시다.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고분자합물. 자, 그래서 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수백에서 수천 개. 그러니까 고분자죠, 여러분. 고분자 화합물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 반드시 펩타이드 결합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고분자 합물. 자,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여러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에 이제 우리가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도 얘기하죠. 보통 NH2가 이렇게 아미노기가 있고, 여기 카르복시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밑에는, 위에는 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알킬기, 저 탄화수소 부분인데, 이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H2N, 요 특히 이제 아미노기하고 작용기 카르복시기가 있죠. 자, 그러면은 반드시 요 카르복시기하고 아미노기 중에서 어떻게 되느냐, 축합중합 반응이라는 거는 OH가 빠져나가고 여기서 수소 하나가 빠져나가죠, 여러분. 그래서 H2O 형성, 작은 분자에 물 분자가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 탈수 축합이라고 얘기하죠. 물이 빠져나가고 둘이 결합을 할 수 있는 거,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탈수 축합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이룰 수 있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 구조에도 나와 있지만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요거죠, 요거지. 요거 부분이죠. 이걸 우리는 펩티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펩티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고도 얘기하고 펩티드 결합이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 자, 여기 부위가 형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이쪽에 카르복시기 부분과 여기 아미노기 부분도 계속 연쇄적으로 우리가 펩티드 결합을 형성할 수 있죠. 그래서
CO와 그 다음에 NH 부분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NH 부분 이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런 펩티드 결합 부위에서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전기적 음성도가 좀 크기 때문에 산소가 부분적인 음을 띠고 수소가 부분적인 양을 띠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자 다른 분자와 분자 사이에서 다시 다른 쪽에 NH 수소 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산소 쪽 있죠. 자, 요런 산소 쪽하고 다시 우리 수소 결합을 이룰 수 있죠. 이렇게 수소 결합을 이룰 수 있다. 수소 결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펩티드 결합 부에서는 분자 간의 인력인 수소 결합이 가능한 거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지금부터 보시면은 그 펩티드 결합이란 부분이 CONHV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거기서 그 분자 O와 H 사이에서는 어떤 것? 자, 여기 뭐 N과 N 잘못되어 있죠, 구조는. NH입니다, 밑에 거는. 그래서 O와 H 사이에서는 분자 간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H와 H 결합,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2번에 프로테인의 구조, 프로테인이 단백질이죠. 단백질 구조에 의한 분류를 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여기서 보셨을 때는 124쪽에서 펩티드 결합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한번 보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25쪽을 보겠습니다. (125쪽에) 두 번째 분류 방법이 있죠, 여러분. 분류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단순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 단백질이 있고 유도 단백질이 있는데, 간단하게 단순 단백질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개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순 단백질은 자, 가수분해를 한다. 물이 첨가되면서 이 단백질이 가수분해될 경우 단순히 아미노산과 그 유도체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했죠. 누가? 단백질이죠. 가수분해 시 아미노산과 유도체 생성.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미노산과 유도체를 생성한다는 거. 자, 그렇게 되고 니은의 종류를 봅시다. 자, 종류인데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해도 차이에 의한 분류죠. 용해도 차이에 의한 분류. 보통 이제 물에 대한 용해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에 대한 용해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알부민이 나와 있죠, 첫 번째. 해가지고 알부민이 나와 있습니다. 알부민이 나와 있는데 단백질에서 자, 물, 염류, 산, 알칼리에 녹는다. 밑줄을 치시고 알부민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물, 그 다음에 염류라는 거 보통 이온, 전해질이 있는 수용액을 얘기하죠. 자, 나트륨이나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산, 알칼리, 염기에 녹는다. 그 다음에 열에 응고가 된다. 그 다음에 황산암모늄의 포화로 염석이란 건 우리가 침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전해질을 집어넣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백질이 고분자지만은 부분적인 음전화, 양전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 용해된다기보다 분산돼 가지고 같은 전하끼리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뭉치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떠다니죠, 여러분. 뭐 보통 우유 같은 경우도 그런 것처럼. 근데 요 황산암모늄이라는 전해질을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대량으로 이제 우리가 침전, 그 이온 전하가 떨어져 나가면서 중성이 돼서 뭉쳐가지고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염석이라는 건 침전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전해질을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에 이런 알부민 같은 경우는 동물성, 식물성 스품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거기까지 밑줄을 치십시다. 그래서 거기까지 밑줄을 치시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글로불린을 봅시다. 글로불린스라고 했는데 여러분 B번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글로불린스라고 해가지고 글로불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하십시다, 여러분. 자, 물에 녹지는 않는다. 이건 물에 용해가 되지 않죠. 자, 이건 물에 용해가 되지만 밑줄 칩시다. 물에 용해가 되지 않는데 대신에 우리가 이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산과 염계 종류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류, 전해질 용액이나 산, 알칼리 등에는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중화 반응을 하거나 이런 반응을 해서 녹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열에 응고되고 황산암모늄이라는 전해질의 포화로 염석이 된다. 다량으로 넣어주면 우리가 앙금이 생성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동물성 식물성 식품에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들은 보통 우리가 혈장의 피브리노겐, 미오신, 그 다음 락토, 글로불린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혈장에서는. 그 다음에 콩과 감자, 고구마에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글루텔린스 해가지고 글루텔린스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물 염료에는 녹지 않으나 산 알칼리에는 녹는다. 그 다음에 열에 응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주로 이런 글루텔린 같은 경우는 식물성 식품에 존재한다. 그렇게 밑줄을 칩시다. 글루테닌이라고도 보통 이제 우리가 밀에서는 밀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글루테닌이죠. 뭐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롤라민이라는 것도 있죠. 자, 프롤라민, 그 다음에 히스톤, 그 다음에 프로타민 이런 종류의 단백질들이 등이 있는데, 프롤라민 같은 경우는 뭡니까? 물 염료에는 반응하지 않고 산 알칼리에는 녹는다. 이런 것들은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70-80% 알코올에는 용해가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식물성 식품에만 존재한다는 것들 이렇게 체크하십시다. 마지막 정리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만은 다시 한번 보시자면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히스톤 같은 경우는 물 염료 산에 녹고 알칼리에는 녹지 않는다. 이런 것들 알아두십시다. 그 다음에 열에 응고되지 않고 염기성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같은 염기성에는 반응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 다음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한다. 히스톤 같은 경우 단백질이. 그 다음 프로타민 같은 경우 물 염류 산에는 녹지만 알칼리에는 녹지 않는다. 열에 응고하지 않는다.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126쪽으로 가시면 알부미노이드라고 있죠. 물 염류 산 알칼리에는 녹지 않는다. 아예 녹지 않죠. 그 다음에 동물체에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형성해서 몹을 보호하는 작용, 그 다음에 글라이신, 프롤린이 다량 함유돼서 영양적 가치는 없다고 얘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다 일일이 외워주시는 것보다는 126쪽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표가 나와 있죠 여러분. 요거를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런 단순 단백질 종류 중에는 분류와 용해성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를 보시면 분류와 용해성, 그 다음에 특징, 요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알부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류 중에서 우리가 이런 거에서는, 자, 보셨을 때 이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잘 녹는다는 겁니다. 용해성이 크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묽은 염류, 그 다음에 묽은 산, 묽은 알칼리 이런 것들, 알코올에는 녹지 않죠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알코올에는 녹지 않고 열의 응고성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물에 대한 용해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물에 대한 용해도, 그 다음에 염류, 산에 대한 것들 뭐 칠판에 판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표를 한번 보시자면은, 자, 알부민은 알코올에만 용해도가 적고, 그 다음에 열의 응고성이 있고, 특징은 식물성, 동물성 식품에 모두 존재한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달걀의 흰자, 그 다음에 우유에 있고, 혈청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 혈액은 우리가 크게 혈구, 고체 성분인 혈구와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피브리노겐을 제외한 부분은 묽은 액체 성분을 갖다가 우리가 혈청이라고 하죠. 알부민이 거기에 있다. 보통 알부민 같은 경우는 점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점액, 혈액이 좀 끈끈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글로불린 같은 경우를 봅시다. 물에 대한 용해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근데 염류나 산, 알칼리에는 염기성에는 용해가 잘 되죠. 그 다음에 열의 응고성이 있고, 이것도 동물성, 식물성 식품에 주로 있다. 알부민과. 그 다음에 그래서 보통 유즙, 그 다음에 난맥, 대두, 콩이죠. 보통 감자, 여기에도 우리가 이런 글로불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마글로불린 같은 경우는 면역에도 관계되죠. 우리 혈청에 존재하면서 그 면역에도 관여합니다. 면역작용, 단백질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글루텔린 같은 경우를 봅시다. 주로 공유에 존재한다. 밑줄을 치시고 이렇게 보십시다. 보통 물하고 묽은 염제에는 용해성이 없고 묽은 산과 알칼리하고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열의 응고성도 없습니다. 공유에 존재하고 보리쌀, 밀에 주로 있다. 프롤라민 봅시다. 묽은 산, 알칼리, 그 다음에 알코올의 용해도가 있죠. 주로 식물성 식품에 존재한다. 옥수수, 밀, 그 다음 보리, 그 다음 히스톤 봅시다. 히스톤. 물, 염류, 묽은 산에만 반응하죠. 자, 녹습니다. 강한 염기성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가 염기에 반응 안 하고 알칼리에 반응 안 하고 산에 반응하면 염기성 단백질로 보시고, 그 다음 산에 반응 안 하고 산에 반응하고
산에 반응 안 하고 알칼리에 반응하면 산성 단백질로 보시면 됩니다. 강한 염기성 단백질이고 리신, 히스티딘, 그 다음에 아르기닌 그런 염기성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핵산과 결합하여 존재한다. 주로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적혈구 자 구성하죠. 글로빈 그 다음에 흉성 고등어에도 있고 프로타민 같은 경우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염기성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산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중화 반응하죠. 물, 염류, 산. 그래서 핵단백질 형태로 동물성 단백질 주로 동물에 있죠. 알부미노이드 봅시다. 거의 녹지 않죠, 여러분. 그 다음에 동물에서 조직을 형성하는 단백질인데 섬유상 단백질이다. 밑줄 칩시다. 섬유상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분자이기 때문에 물에 산 알칼리에도 반응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굳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외워주신다면은 요 단순 단백질의 종류에서 126쪽의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이제 복합 단백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복합 단백질인데 복합 단백질은 뭡니까? 단순 단백질과 단백질 이외의 자 여기다 밑줄을 칩시다. 단순 단백질과 함께 자 당질, 지질, 인산, 색소, 무기질로 이루어진 단백질 해가지고 단순 단백질 플러스 자 이외의 물질이죠. 당질 뭐 탄수화물 종류죠. 설탕이나 이런 것들, 지질, 그 다음에 인산 이런 것들이 결합한 거죠. 그리고 색소, 무기질로 되어 있다. 무기질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들. 자,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핵단백질이 나와 있죠. 핵을 구성하는데 자, 핵산을 구성하는 단백질이죠, 여러분. 그래서 핵단백질이 나와 있는데 단백질이 핵산과 결합한 거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 A.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DNA, RNA 같은 경우는 DNA나 이 DNA, RNA라고 나와 있는데 이 DNA하고 이 핵산하고 이제 단백질이 결합하는데 주로 이런 단백질이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에는 이제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결합해서 우리가 핵단백질이라고 얘기하죠. 단백질이 핵산과 결합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단백질과 이런 핵산이 누구냐 했을 텐데 DNA 유전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RNA와 결합한 것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뉴클레오티드 등이 속한다. 뉴클레오티드가 핵산의 기본 단위죠. 그래서 인산, 오탄당인 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죠. 보통 이 염기가 이제 단백질계입니다. 퓨린계, 피리미딘계였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걸 뉴클레오티드 해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핵산의 단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오탄당이 보통 당 성분은 오탄당에다가 여기에 인산이 결합되어 있고 PI 인산이 결합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부분에 이제 염기 부분이 있죠. 뭐 해가지고 염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당 이런 것들이 또 공유 결합을 계속 하면서 우리가 RNA와 DNA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핵산 DNA와 RNA 단위체이다.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127쪽을 보시면은 동식물체의 세포핵의 구성 성분 나와 있죠. 동식물에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에 자 세포핵의 구성 성분이다. 세포핵의 구성 성분 중요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봅시다, 여러분. 자 니은을 보시면은 요거는 이렇게 되고 니은을 보시면 당단백질이라고 나와 있죠. 당단백질. 보통 이런 것들을 세포막 부위에 있는데 당단백질이 이제 호르몬과 결합하는 수용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생물학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자 봅시다. 단백질과 당질이 결합되어 있다. 말 그대로 단백질하고 당질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점성이 있어서 일명 당 성분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점성 단백질이라고도 얘기하죠. 뭐 남백이 있고 소화액, 점액, 결체 조직, 남백 등이 있다는 건데 이렇게만 보십시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는 인단백질이라고 나와 있죠. 인단백질,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백질과 인산이 결합된 건 난황. 난황이 뭡니까? 우리 아래 노른자 일을 얘기하는 거죠. 노른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밑줄을 치신다면 여러분, 우선 기억에서는 핵단백질은 동식물체의 세포 핵 구성 성분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당단백질 같은 경우는 난백이다. 소화액, 점액, 그 다음 결체 조직, 난백 등이 있다. 이렇게 밑줄 칩시다. 난백이 두 번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단백질 봅시다. 단백질과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데 난황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카제인. 보통 우유 성분에 들어있는 카제인 성분 해가지고 거기에 밑줄 칩시다. 그 다음에 지단백질 나와 있죠, 여러분. 지단백질은 뭐겠습니까? 단백질이 지질과 결합된 걸 얘기하겠죠. 자, 단백질과 지질이 결합되어 있는데 LDL, HDL, VLDL이 있다 했는데 그렇게만 보시고 색소 단백질을 봅시다. 단백질이 색소를 갖는 그냥 색소를 갖는 금속 유기 화합물과 결합되어 있다고 했죠. 간단하게 색소를 갖는 금속 유기 화합물과 결합되어 있는데 여러분 산소 운반, 이런 산소 운반하는 게 뭡니까? 헤모글로빈이죠.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호흡작용. 그 다음에 산화환원 작용이 하는 거. 그래서 여기다 밑줄을 칩시다. 색소 단백질에서는 이런 단백질이 색소를 갖는 금속 유기화합물과 결합되어 있는데 특징이 뭐다? 산소 운반, 호흡작용, 산화환원 작용. 관여한다고 나와있죠? 네, 관여한다 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은 산소 운반 능력을 담당하는 거고, 이런 호흡계 중에서 시토크론계 효소 같은 경우 전자전달 이런 부분 산화환원 호흡에 관여를 하는데 헤모글로빈 나와 있죠 보통. 그래서 이런 종류로서는 우리가 산소 운반 담당. 혈액 내에 존재하죠. 적혈구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자, 그 다음에 미오글로빈이죠. 미오글로빈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근육에 존재하는데 요거 산소 저장을 하죠. 보통 산소, 헤모글로빈이 운반해온 산소를 저장하는 역할, 산소 저장,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이고, 헤모시아닌 같은 경우는 하등 동물의 혈액의 색소,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혈액이 빨간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그 색소를 갖는 철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혈구색이 빨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빼면은 우리는 혈액은 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체 내 산화환원 효소이다 해가지고 카탈라제, 퍼옥시다제, 그 다음에 폴리페놀라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산화환원 효소, 산화환원 작용에 관여하는 효소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식물의 호흡효소죠. 전자전달계에 있는 시토크론계 호효소도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속 단백질도 있죠. 철분 단백질 해가지고 페리틴에 있고, 구리 단백질 해가지고 티로시나제, 그 다음에 폴리페놀레이스, 그 다음에 아스코비네이스 해가지고 효소 성분이죠. 조효소 성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연 단백질 해가지고 인슐린 해가지고 인슐린 성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데, 종류를 무지 다 외우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크게 제목을 봅시다. 복합 단백질 하면은 핵단백질, 당단백질, 인단백질, 지단백질, 색소단백질, 금속단백질, 그리고 표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단백질 봅시다, 한번. 자, 유도단백질의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연단백질이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받은 단백질로 변화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단백질이 물리적 작용이나 화학적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단백질로 변화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변성 정도에 따라서 변한 성질에 따라서 1차 유도 단백질과 2차 유도 단백질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어디다 밑줄 치셔야 됩니까? 천연 단백질이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변한 단백질로, 다른 단백질로 변한 것을 우리가 유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보셨을 때 1차 유도 단백질이라고 나왔죠. 1차 유도 단백질. 말 그대로 기존의 단백질이 변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성질이 변한 것이죠. 변성 단백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계란 흰자 같은 경우는 50도씨 이상의 고열에다가 우리가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투명한 게 하얗게 변하죠. 이렇게 변하는 걸 우리가 변성 단백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젤라틴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이런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어디 있습니까? 약간의 껍질과 그 피부 사이층에 있죠, 여러분. 콜라겐 종류.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되는데 젤리 같은 경우 젤라틴 같은 경우 콜라겐을 장시간 가열하면 젤라틴 젤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친수성 콜로이드 있는데, 여러분, 친수성 콜로이드란 건 물에 친한 콜로이드를 얘기하는데, 콜로이드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입자가 보통 불투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해요. 입자가 비교적 큽니다. 그래서 반투과성 막은 통과하지 못하지만 거름종이 같은 경우는 통과할 수 있는 입자가 비교적 큰 것이죠. 그래서 보통 입자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빛에 의해서 산란이 되기 때문에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용매인 물이나 이런 액체 속에 분산, 용해되는 게 아니라 퍼져 있는 것들, 우유나 크림 종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콜로이드라고 봅니다. 그래서 친수성 콜로이드 하면 물에 잘 풀어져 있다, 물과 친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로티안 해가지고 수용성 단백질에서 불용성 단백질로, 물에 잘 녹다가 불용성으로 변하는구나. 그 다음에 응고 단백질이라고 나왔죠. 콜레이티드 프로테인 해가지고 단순 단백질이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자외선 알코올에 의해 변성이 된다. 그래서 단백질이 응고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응고 단백질로도 된다. 그 다음에 파라카세인 해가지고 카제인이 효소에 의해서 응고된 거, 효소에 의해서도 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보자면은 이런 1차 자 유도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되고, 그 다음에 수용성 친수성 콜로이드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수성 콜로이드 형성이고 수용성 단백질이 불용성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콜레이트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응고 단백질이 있죠. 단순 단백질이 열 자외선 알코올에 의해서 변성되어 응고된 거고, 파라카제인 같은 경우는 카제인이 효소에 의해서 응고된 것이고, 피브린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혈액 중에 이제 피브린 노겐이 있죠. 피브린 노겐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요게 트롬보키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프로트롬빈 효소에 의해서 피브린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브린 노겐이 산알칼리 효소 열에 의해 변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브린으로 변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타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묽은 산알칼리에 의해 변성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시자면은 단백질의 변성 요인은 크게 참고사항으로 가자면은 바로 온도죠. 열. 단백질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보통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열을 가하면 그 열에 약한 수소결합이 끊어지면서 그 구조가 변하게 됐죠. 그 다음에 pH, 산이냐 알칼리냐, 산알칼리, pH의 영향을 받고, 전해질, 염류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용매의 영향을 받죠. 용매, 크가지. 그러니까는 전해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 용매 중에서는 수용성이냐 친유성이냐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그 용매 영향이 있습니다. 여기 존재하는 거에서 이런 거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성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메타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묽은 산이나 알칼리에 의해서 변성된 단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봅시다. 니은을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참고사항 아시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뒤에 가서 이건 좀 자세히 할 거니까는 2차 유도 단백질 있죠. 자, 2차 유도 단백질 해가지고 보통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으니까 1차 유도는 변성 단백질이지만 2차 유도 단백질은 보통 분해 단백질이죠. 분해가 된 것이죠. 분해가 됐을 때도 우리는 성질이 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분해라는 거나 분리는 하나가 2개 이상으로 나눠지는 것인데, 분리 같은 경우는 성질이 변하지 않고 나눠지는 것이고, 분해 같은 경우는 자 2개 이상으로 나눠지면서 성질이 변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분해 단백질을 보시면은 단백질이 1차 유도 단백질이 되고, 이것이 더 가수분해되어 아미노산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이다 나와있죠, 여러분. 거기 한번 밑줄을 치시고, 자 B를 보시면은 요건 하나는 우리가 체크합시다, 여러분. 보통 이런 변화하는 게 단백질, 프로테인이 단백질이죠. 자, 요 단백질이 뭐로 변했다가
1차 유도 단백질로 변성이 됐죠. 성질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백질의 변성이 됐다가 요게 프로테아제 해가지고 자 프로테아제 프로테오스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펩톤이 되죠, 여러분. 이렇게 결합 구조가 지금 끊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펩타이드.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적으로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 과정. 요 전에 우리가 아미노산 분해되기 전에 요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해 단백질. 자, 유도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변성 단백질이 더욱 가수분해되게 되면은 프로테오스, 그 다음에 펩톤, 펩타이드가 된다.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백질 구조에 의한 분류라고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섬유상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런 섬유상 단백질 같은 경우는 물에 잘 용해가 되지 않겠죠, 여러분. 그럼 두 번째 구상 단백질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섬유상 단백질은 펩타이드 사슬이 일정한 방향으로 자 길게 쭉 연결된 섬유상을 가지는 단백질. 뭐 밑줄 안 치셔도 됩니다. 펩타이드 사슬 몇 개가 수소결합에 의해 연결된 단백질이다. 자, 수소결합에 의해서 연결된 단백질. 용매 불용이다.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용매 불용. 녹지 않는다. 섬유상 단백질이기 때문에 용해성이 없다. 거의 없다. 불용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런 종류로서의 단백질은 케라틴이나 엘라스틴, 그 다음에 젤라틴, 콜라겐 이런 것들이죠. 녹지 않는다. 그래서 케라틴, 엘라스틴, 젤라틴, 콜라겐 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생명현상과는 관련이 없다. 나와 있죠, 여러분. 간단하게 밑줄을 칩시다. 용매 불용이고 케라틴, 엘라스틴, 젤라틴, 그 다음에 콜라겐, 생명현상과는 관련이 없다. 구상 단백질 봅시다, 여러분. 펩타이드 사슬이 구부러져서 오히려 이 펩타이드 사슬 부위가 구부러져서 타원 모양을 가지는 단백질이라고 했죠. 자, 여기 밑줄 칩시다. 수소결합이 존재합니다. 이온결합, 황과 황의 결합, 공유결합이죠. 이 황과 황의 결합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소수결합이라는 건 뭐냐면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입니다. 그래서 수소결합, 열에 약하지만 분자 간의 O와 H 사이에 수소결합, N과 H나 수소결합이 존재하고 이온 간의 결합도 존재합니다.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과의 결합력이죠. 여러분,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아미노산 단백질 자체는 이온 양전화 음전화를 띠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결합, 황과 황의 결합.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 소수결합. 이 소수결합이 바로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이죠. 뭐 일명 분산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결합 중에서 열에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이 끊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끊어졌을 때는 단백질의 구조가 변성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열에 응고하며 용해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가열에 응고되고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되게 되면은 이렇게 응고가 되는 건 수소결합이 끊어지면서 그 구조 자체가 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용해성이 있다. 용해성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생명현상과 반드시 관련이 있죠. 구상단백질은 호르몬, 항체, 인슐린. 자, 호르몬은 우리 생명현상 중에서 항상성 유지하는데, 자, 항상성,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생리작용 조절하죠. 그 다음 항체, 면역에 관계되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물질 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요런 구성 성분이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상 오늘 여기서 이렇게 제 12강을 마치고 제 13강은 계속 이어서 13강과 핵심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